안녕하세요. 창업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은 전문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경영 지도사로서 제가 생각하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래서 전문직에 대한 현실 그리고 생존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직의 범위와 현실, 그리고 은행에서 보는 전문직, 그리고 세 번째 도장값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 생존 전략. 마지막 생존 전략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을 좀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문직의 범위와 현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행 법률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직 배출 가능 여부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희소성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전망 네 가지가 어느 정도 잘 갖춰져야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전문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단행 법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겁니다. 왜냐? 적절한 소득이 보장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문직의 상징성으로 보는 뭔가 고소득이랑은 서로 연관이 안 되고, 뭔가 사회적 가치라든지 뭔가 그런 부분에 좀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를 전문직이냐라고 했을 때 단행 법률로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등등 많은 전문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현실 한번 보게 되면 세무사, 한의사, 법무사, 실제적으로 제가 최근 3개월 동안 만난 분들인데, 이분들을 제가 왜 만났냐면 매출이 최근에 좀 많이 떨어져서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겠느냐라고 저한테 실제적으로 자문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제가 피드백을 해드렸고요. 어떻게 이제 마케팅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렸고, 우리가 세무사, 한의사, 법무사 등을 우리가 흔히 전문직이라고 하는데, 예전처럼 전문직이라고 해서 뭔가 고소득을 보장하거나 뭔가 제도권에서 그런 안정성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각계전투로 먹고 사는 싸움을 해서 그 전쟁에서 이겨야만 뭔가 더 좋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더 좋은 수익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냉혹한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출 걱정을 하시고요. 경쟁사 때문에 힘들다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듣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언가 사람을 채용하려고 해도 최저임금 때문에 비용이 부담이 되고, 마케팅을 하려고 해도 비용이 부담되고, 뭘 하건 비용으로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이제 온라인 마케팅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갈수록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방법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좀 다른 맥락으로 보면, 지금 이제 특히나 경영지도사 같은, 저도 경영지도사이지만 경영지도사 같은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제 경영 컨설턴트 이제 맨데이 단가표라는 것을 매년 공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급이 60만원, 4급이 뭐 50만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만약에 상급이 60만원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루트로 맨데이, 즉 1단 개념으로 맨데이 30만원 또는 40만원짜리가 나오더라도 맨데이 2급 또는 1급이신 분들까지 막 기웃거리고, 신규 지도사들도 기웃거리다 보니까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할 만큼 어려운, 경쟁률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 터지게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도권에서 놓여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일당 70만원 되시는 분들도 일당 30만원, 40만원, 50만원짜리 다 기웃기웃거리시다 보니 실적과 레퍼런스를 쌓아야 되는 신규 지도사, 고급 지도사 할 것 없이 다 그 좁은 바늘구멍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총체적인 문제인 것 같고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죠?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렵게 공인중개사건 아니면 뭐 그러한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했지만 결국 현실은 어떻습니까? 장롱에 고이 모셔두는 경우가 적지 않죠.
실제적으로 제가 경영지도사입니다만 제 경영지도사 동기분 중에 경영지도사로 활동을 하지 않고 기존에 하고 계시던 일을 즉 직장생활이 되었건 사업이 되었건 하시는 분들이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소 절반이고요. 많으면 더 많이 잡을 수도 있는데 분명히 어렵게 그 자격을 취득을 하셨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자격증을 써보지도 못하고 장롱에 고이 모셔두는 거죠. 결국에 장롱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저는 이것이 제도권의 책임인지 개인의 책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많습니다. 자, 일단 은행에서 보는 전문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은행에서는 국가공인 자격증을 전문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좋은 수입 또는 연봉이 보장된, 즉 개런티된 그러한 전문직에 대해서 은행에서는 전문직으로 규정을 하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보는 전문직이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바로 대출과 직결이 됩니다. 뭐 담보될 필요 없이 자격증만으로 대출해 주는 것들이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에 근무하시는 분들께 무보정으로 대출해 드린다. 그것이 뭐냐? 수의사, 약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기술사, 도선사, 법무사, 간평사, 노무사, 손해사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은행에서, 즉 국민은행에서 전문직이고 그리고 좋은 수입이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사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죠. 국민은행에서는 이러한 자격증을 전문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냉혹한 현실이지만 현실은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런 거죠. 우리은행은 어떤가요? 우리은행은 역시 자격증만 갖다 대면 대출을 실행시켜 줍니다. 법무 관련해서는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회계는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기술은 기술사, 도선사, 부동산은 간평사, 교육은 조교수 이상 4년제 대학 교수다. 최고 3억 원. 우리은행에서는 이러한 분들만 전문직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현실이죠. 신한은행 볼까요? 의료계는 어떻습니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군의관. 법조계는 판사, 검사, 변호사, 사법연수생, 변리사, 법무관. 기타 전문직에는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간평사, 기술사, 건축사, 도서사, 법무사, 행정사도 들어가 있고요. 노무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계는 최고 2억, 법조계는 최고 3억, 기타는 최고 2억 원까지 대출을 실행시켜 줍니다. 하나은행은 어떻죠? 최대 2억 원인데 하나은행도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실행시켜 줍니다. 앞서 보셨던 거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기업은행은 또 어떻죠? 전문직, 의료계 보시는 바와 같고 개업 예정의 그리고 전문직, 현직 종사자에 대한 부분 직장인군에서는 1군, 2군, 3군까지 나눴습니다. 1군은 이제 정부 및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설립된 공공기관 뭐 이런 부분들 군별로 다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주석을 보시게 되면 전문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거의 비슷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군 법무관 쭉 해서 거의 비슷하고 변리사, 관세사, 약사, 한약사도 포함, 수의사, 항공기조종사, KTX 기장, 건축사, 한의사, 간평사, 기술사 이렇게까지만 전문직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도장값에 대한 부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결국에는 전문직이 가져가는 부분들이 저는 결국에는 도장값이죠.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왜 도장값이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만 한다. 결국에는 양자간 부동산 거래 시 결국에는 도장을 찍는 행위는 공인중개사가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시쳇말로 도장값이라고 하는 거죠. 도장값. 변리사는 또 어떻습니까? 변리사법 시행규칙에 별첨 서류에 법인 설립일과 신청을 할 때 변리사 등록번호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역시 도장값인 거죠. 제도권에서 그 자격사에 대한 어느 정도 권리를 보호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경영지도사는 어떤가요? 경영지도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경영의 종합진단과 지도,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과 지도, 재무관리, 생산유통, 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과 지도 이러한 부분들의 업무 대행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해야만 한다와 할 수 있다란 다른 부분인데, 경영의 종합진단과 지도 이런 부분들은 경영지도사도 가능한 부분인데 경영지도사가 아니라도 하는데 법적으로 제재는 없습니다. 즉 도장값이 약한 거죠. 솔직한 얘기로. 저도 경영지도사이지만 경영지도사의 도장값은 약합니다. 현실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앞으로 개선될 여지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보게 되면 공인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인데 재무관리 경영지도사의 기업 진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도장값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결국엔 도장값이라는 것은 제도권의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도권의 힘. 저는 제도권의 힘과 문제 해결 능력 두 가지를 조금 같은 선상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결국 제도권의 힘은 좀 같은 선상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결국 전문직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제도권의 힘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에 포커싱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면 결국 제도권의 힘은 통제 불가능한 변수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포장지와 같은 역할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문제 해결 능력은 통제 가능한 변수이고요. 이 부분은 그 전문가의 실력을 말하는 거죠. 제도권의 힘, 즉 제도권에 대한 부분은 통제 불가능한 변수, 즉 뭔가 법률의 변경이라든지 뭔가 통제 불가능한 변수를 통해서 더 강화가 될 수가 있고 더 약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가 통제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 해결 능력은 전문가가 충분히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다라는 부분이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생존 전략에 대해서 전문가 패러다임의 재정의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검색만 하면 알 수 있는 이론을 실무 경험이 없는 대학 교수님이 얘기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분을 진정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결국 전문가의 지향점은 문제 해결 능력에 기반한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고포장지 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비스 품질 기반의 기록, 소통, 신뢰를 통해서 전문가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확대해 나가는 부분이 저는 더욱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 집단은 뭔가 그 제도권에서 그들만의 리그, 카르텔이 존재합니다. 제가 좀 이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카르텔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카르텔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시도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들만의 리그, 카르텔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서비스 품질을 기반으로 해서 브랜드를 확대를 해감으로써 뭔가 팬덤 마케팅으로써 개별 전문가의 브랜드를 확대해 나가는 부분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는 전문가 패러다임의 재정의가 필요한 내용으로 저는 요약을 하고 싶고요.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이 거래되는 초연결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크몽이라든지 오투잡, 탈잉, 재능넷, 재능아지트, 재능인 등을 보게 되면 실제로 아주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세무 컨설팅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면 마케팅 컨설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림을 잘 그리는데 포토샵을 잘하는데 도배를 잘하는데 장판을 잘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의 문제 해결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문제 해결 능력이 특정 고객 집단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분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 경험이 없는 이론만 떠들어대는 대학 교수님이 전문가가 아니라 학위는 없지만 도배와 장판을 기가 막히게 잘 할 수 있고 그것을 실적을 증명할 수 있고 기록을 해서 표현을 하고 고객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하면 저는 그분을 전문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런 크몽이나 오토잡에 만약에 뭐 일거리가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힘들게 취득한 자격증을 장롱에 비치하지 마시고 크몽, 오토잡, 뭐 재능인 이런 부분에서 뭐 한두 개, 두세 개 정도의 여러분들의 재능을 등록을 하셔서 고객과 접점을 만드시고 그 만족한 고객을 통해서 뭔가 또 새로운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러한 거래를 확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도권에서 나를 불러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시고 그 어렵게 취득한 자격증을 장롱에 키핑하지 마시고 초연결 사회에서 좀 시야를 넓게 보시고 확대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 사이트 중에 한두 군데 정도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재능을 등록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재능도 검증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재능을 통해서 수익 창출도 하시면서 그렇게 차츰차츰 사업의 범위를 넓혀 가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던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전문가라 불러야 하는가? 여러분들의 답변은 어떤가요? 저는 고객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전문가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위나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고객의 가려운 등을 정확히 캐치해서 정확한 부위를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효자손 같은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저는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격증이나 학위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특정인의 문제 해결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 블로그 이웃분이신데 청울님이시라는 분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투자 관련된 에피소드도 블로그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표현도 하고 계시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기 경영이라든지 자기 통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컨텐츠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큰 선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계시고요. 그분이 학위가 있거나 아니면 그분이 뭐 자격증이 있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이고 그분 자체가 하나의 걸어다니는 기업이라는 거죠. 즉 선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주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시면서 그에 따른 뭔가 수익을 얻고 계시는 그러한 사례들은 아주 많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시면 여러분들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도권에서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도권에서 확대를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메인으로 하고 제도권을 서브로 가져감으로써 어렵게 국가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거를 뭐 내려놓자 버리자라는 게 아니라 제도권에서도 분명히 취할 것은 당연히 취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너무 제도권만 보게 되면, 즉 제도권이 메인으로 가게 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서브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낙타가 되어서 좁은 바늘 구멍을 삐집고 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권은 서브가 되고 문제 해결 능력은 메인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 자체의 문제 해결 능력, 서비스 품질을 개선을 시키고 그러한 것들을 기록을 하고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능력으로 고객에 도움을 준 사례들을 표현을 하고 증명을 하시고 유망 고객들과 소통을 하시고 확대를 하시고 그렇게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확대해 나가시는 과정, 즉 여러분들이 무형의 지적 서비스를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을 유형화해서 표현하고 기록하고 유망 고객과 소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에는 그러한 행위의 종점은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세팅을 하고 늘려나가고 확대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과 동일하다. 즉 일반적인 유형의 제품의 창업 비즈니스 과정과 100%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명함의 시대가 아닌 문제 해결 능력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전문가님 분들은 제도권만 너무 들여다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능력, 즉 본질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두셔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것인지, 어떻게 유망 고객들을 찾고 그분들과 소통을 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를 키워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전문가를 주제로 해서 경영지도사인 저의 사례와 제가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영상을 남겨드렸습니다. 오늘의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꾸준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편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